이번에는 전기차 대표적인 종목 테슬라 봅시다. 전기차 이 업체의 테슬라 전기 픽업 트럭 이 사이버 트럭을 리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부진 속에 이딴 악재를 겪고 있는 테슬라가 이번에는 사이버 트럭 리콜에 나섰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결함 공지를 통해서 가속 페달 패드 부분에 승인되지 않은 변경으로 윤활제가 유입이 되었다면서 이로 인해서 페달에 고정되는 힘이 약해졌다면서 3,878대의 사이버 트럭에 대한 자발적 리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한 자료에서 사이버 트럭 가속 페달 상단의 패드가 느슨해지면서 실내 트림에 껴서 의도치 않는 가속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의 둔화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 격화, 보조금 폐지 가능성 등의 각종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주가 추가 하락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언 브링커먼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하고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는 현 주가 대비 20% 이상 낮은 $115로 제시했습니다. 브링커먼은 후티 반건의 홍해 선박 공격에 따른 물류 차질, 독일 공장 방화 테러 등에 따른 생산 차질이 1분기 실적 부진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급 라인이 회복된 상황에서 전 세계 인력의 약 10%, 15,000명 정도 감원하기로 한 최근의 결정은 전기차 시장에서의 수요 약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서 15일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는 조직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 인력을 감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내가 이보다 더 싫어하는 일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로 약 15,000명가량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초 발표한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이 38만 7천 대, 전년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작 때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인도량이 감소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 리콜 소식에 테슬라가 6거래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92% 떨어졌습니다. $147예요. 테슬라의 시총은 지난 21년 11월 인도량 증가, 중국 사업 확대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1조 돌파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지금 41%나 지금 급락을 하면서 또 시가총액도 $4,600억 줄어들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이딴 악재를 겪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이달 초 실망스러운 1분기 인도 실적 발표했고 전 세계 인력의 10%, 15,000명가량 감원도 해야 되고 최근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개발에 전념하기 위해서 저가 전기차 개발을 포기한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또 일론 머스크는 이를 부인하고 오는 8월 8일 로보택시를 공개할 것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당장은 로보택시보다 저가 전기차 출시가 테슬라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어요. 또 테슬라가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대한 주주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CEO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약 1년 만에 오늘 처음으로 미국의 석유 공룡인 엑손모빌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앞질렀어요. 테슬라가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엑손은 국제유가 상승세 덕분에 주가가 연초 대비 1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테슬라는 41% 떨어지고 엑손모빌은 17% 올랐습니다. 그러니 시가총액이 역전됐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테슬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 비율 PER이 53배입니다. 반면에 엑손의 PER은 13배 미만이에요. 또 테슬라는 자사주를 매입을 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엑손은 지난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에 $320억 썼습니다. 또 어제 장 마감 후 월가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넷플릭스도 오늘 9%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9.09% 내린 $555에 마감했습니다. 하락률은 지난해 7월 20일 8.4% 이후 최대예요. 지난해 하반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올해 꾸준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지난 8일에는 장중 $639까지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25%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구독자 수 933만 명을 늘렸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가입자 수는 16%, 매출은 14.8%, 순이익은 78.7%나 증가했어요. 하지만 1분기 가입자 증가는 전형적인 계절성 요인으로 2분기에는 이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분기마다 발표를 하던 가입자 수와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내년 1분기부터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들이 넷플릭스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고 스트리밍 시장이 이제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은행주들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JP모건 2%대 상승,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대 올랐습니다. 시티그룹도 1%대 상승, 미국의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하면서 6%대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적 공격을 했지만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제한적 군사 옵션을 썼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요동을 치던 투자 심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동 정세 불안 지속에 따른 안전자산 심리가 부각이 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하락이 둔화해 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 전망되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이 전해지자 크게 요동치기 시작을 했고, 다만 이스라엘이 제한적 공격을 벌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확전 우려도 잦아들자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혼조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주말을 앞두고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터라서 안전자산 선호, 이 위험 회피 심리가 부각되면서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이 오늘 새벽 이뤄진 자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평가절하하면서 이스라엘 측에 중대한 후속 공격이 있을 경우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보도된 미국 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직전 공격에 대해서 어젯밤 일어난 것은 공격도 아니었다면서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가까운 곳이었고 드론도 아니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에 사용한 무기체계를 두고 드론, 미사일 등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 측은 드론을 거론해 왔습니다. 오늘 오스탄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은 정체가 됐다면서 한 달 지표, 특히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물가 지표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지만 이러한 상황이 3개월 지속하면서 묵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6월 열리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6월 0.25% 인하 가능성이 이제 16.4%로 떨어졌어요. 벤치마크 금리 미국 국채 10년물 전일 대비 2.4 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4.623%를 기록했습니다.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0.6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진 4.984%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 지수, 공포지수 VIX는 3.94% 급등한 18.71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했다는 소식에 장중 한때 3% 넘게 급등을 했다가 추가 확전 우려가 작아지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5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WTI 가격이 0.5% 오른 배럴당 83.14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